석세스 때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원데이 세미나에 가서 회사도 참 좋았고 제품도 좋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가 수익 구조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수익 구조에 마음에 들었었냐면 애터미를 하기 전에 처음에 다른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것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했는데 참 열심히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기가 녹록치가 않아요. 뿐만 아니고 후발주자로 들어오는 회사들에서 제 산하에 있는 그룹들이 그쪽으로 막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수익 구조가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터미가 처음 접했을 때 수익 구조가 정말 마음에 든 거예요. 대단하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 여러 회사들의 수익 구조들을 참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애터미께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애터미를 시작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애터미가 막 1등을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소득자도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후발주자로 오시는 많은 회사들 중에 우리께 더 좋다, 우리께 더 좋다 하고 우리 애터미 회원들에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 회원들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동안 애터미는 수익 구조는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소비자 집단을 모집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소비자들을 모으면 수당은 알아서 제때제때 그대로 들어온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는 게 첫 번째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 이상이세요. 상당히 많은 소득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애터미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완성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어떤 생각, 방향, 그 다음에 제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수익 구조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사하는 수익 구조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매트릭스 방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는 보셨죠? 세 번째가 유니레벨 마케팅, 네 번째가 바이너리 마케팅, 다섯 번째 하이브리드 마케팅. 이렇게 크게 5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발전을 해왔어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회사들을 다 합쳐서 복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터미 수익 구조는 그러면 어디냐? 하이브리드 마케팅에 속할 것이다. 구조 자체는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사업자, 특히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마케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애터미 마케팅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일정 매출고 이상이 되면 스톱을 하고 떠난다. 이런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대표적인 회사들을 보면 미국에 있는 아무웨이라는 회사라든가 뉴스킨, 허벌라이프 이런 회사들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 장점과 단점 중에 굳이 따지자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이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고 훈련이 잘 돼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내가 소개하신 분들이 일정 매출고를 많이 일으키게 되면 소득은 극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도 수억, 수십억의 월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늦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음껏 라인을 만들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일을 한다 했을 경우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어요. 몇 개 라인 이상 해라가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사람을 리크루팅하게 하는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는데
나로부터 일정 단계의 매출고가 형성이 되면 나로부터 독립한다. 그래서 나에게 리더십 보너스를 준다. 한 4%에서 6% 정도를. 그러면서 몇 개의 라인을 독립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직급이 정해지는데, 내가 세 라인을 독립을 시켰는데 내 밑에 누군가가 세 라인 이상을 독립을 시키면 나와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회장님이 언제나 말씀하셨듯이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만 성공한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35%를 절대 넘지 않아도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이 부분을 유지시켜주는 아메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1위를 고수를 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들어가 있다. 어렵지만 그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익 구조 플러스 제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애터미 회사가 완성되기까지는 제품이 하는 역할이 훨씬 커져, 수익 구조보다. 그렇지만 이 수익 구조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브레이크웨이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즘 누가 하지도 않고, 저도 걱정 안 해요. 혹시 제 산하에 있는 애터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저 브레이크웨이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온 A사나 N사나 H사가 와가지고 애터미보다 우리 게 좋다, 우리는 여러 개의 라인을 만들면 된다 하고 가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매트릭스라는 것은 뭐냐? 이 매트릭스 방법은 전혀 국내에서는 이걸 쓰고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트릭스 방법을 쓰는 수익 구조는 금융 피라미드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피라미드, 인터넷 조직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3 곱하기 7이다, 2 곱하기 9다 해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단 개모임처럼 세 라인을 만들고 각자가 세 명씩을 추천을 하고 밑으로 7단계까지 내려가서 이 과정의 마케팅을 짜고 제로가 되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매트릭스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 피라미드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피라미드, 이와 같은 부분에서 만들어지는데,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자리를 선점하게 되면 일부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매트릭스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혀 쓰고 있는 어떤 수익 구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니레벨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레벨을 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유니레벨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과정에 사업자는 굉장히 불리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 유니레벨 마케팅에다가 브레이크어웨이 마케팅을 섞어서 하고 있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 회사가 에이센이라는 회사가 이루는 회사가 하나 있죠. 이 회사는 유니레벨이에요. 유니레벨 또한 본인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 개 라인을 만들었느냐, 2개 라인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나로부터 1단계, 2단계, 4, 5, 6, 7단계. ACN은 7단계 유니레벨 마케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옆으로 몇 개의 라인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7단계까지 수당을 다 먹을 수가 있다. 현재 8%, 3%, 2%, 1%, 0.25, 0.25, 0.25 이런 플랜 마케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정 단계까지 내려가 있을 때 8%라는 이 조직에 대한 8%라는 걸 먹는데, 7단계 이후의 마케팅은 나와 수당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패키지를 사든 뭘 사든 캡 보너스라 해가지고 43만 5천 원을 무조건 빼요. 해가지고 7단계들이 나눠 가져요. 이런 어떤 유니레벨 마케팅인데, 이 마케팅 또한 현존하는 마케팅 중에 사업자한테 가장 불리한 마케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왔을 때 저런 마케팅이 새롭게 오면 내가 먼저 시작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현혹이 들어가지고 확 쏠리다가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상위에 몰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처음 하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어떤 제품이라든가 수익 구조를 알게 되면서 매출이 쏙 빠져버리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는 여러 가지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놔두고 이제 바이너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많은 라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에서 벗어나서 1992년도에 바이너리가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라인을 만드는 것보다 딱 2라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이 두 라인만 만들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가 되는 건 맞다 해가지고 사업은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생긴 회사라든가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익 구조를 바이너리를 구사를 하는데, 이 바이너리를 가지고 구사할 수 있는 수당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 어떤 이름이 있냐면 추천수당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추천수당이란 말 그대로예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해서 그분이 일정 금액의 가입비나 월간 유지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내가 지속적으로 받는다. 두 번째, 후원수당. 세 번째, 추천 매칭수당이라는 걸 또 만듭니다. 네 번째, 직급수당. 다섯 번째, 프로모션. 직급을 승급할 때 승급하는 프로모션. 여섯 번째, 해외여행 프로모션. 여행 상품.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센터 지원금. 그러니까 바이너리 수당 체계를 만들면서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명목을, 참 많은 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주면 좋죠. 안 그러겠어요? 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어떤 마케팅을 형성을 하든 간에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아주 법적으로 위법이 돼서 영업정지, 폐업을 당해요. 자격박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당 체계를 적용을 해서 마케팅을 짜더라도 결과적으로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땅 평수가 있는데, 땅은 50평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 집을 짓는데 수영장도 놓고 싶어요. 테니스장도 놓고 싶어요. 방도 한 5개 만들고 싶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합리적인 어떤 보상 플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터미는 일단 이 추천수당이라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천수당은 5%에서 약 10% 정도를 많이 책정을 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회사 중에 추천수당이 있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 후발주자로 나온 회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열심히 설명을 해서 가입비 형식이 됐던 자격 조건의 형식이 됐든 간에 100만 원, 200만 원을 구매하면 담은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즉시 나에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혹시 그분이 계속해서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너에게 5%씩을 주겠다. 이걸 추천수당이라고 해놨는데 35% 중에 5%에서 10%를 소개하신 한 명이 찾아가면 나머지는 25%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후원수당이나 매칭이나 직급수당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효과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추천수당은 애터미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후원수당이 두 번째인데, 이 후원수당이 바이너리 수익 구조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 주력수당이에요. 후원수당이 주력수당이냐, 추천 매칭수당이 주력수당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후원수당도 많이 주고 매칭수당도 많이 주고 그러면 35%를 무조건 넘습니다. 근데 후원수당은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느냐면은 퍼센테이지를 확정을 지어서 주느냐 아니면 공유를 하느냐. 애터미는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수당을 주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입비가 주력으로 있는 회사에서는 대수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좌측, 우측에 한 분 한 분을 등록시키면 얼마를 주겠다. 두 분을 등록시키면 얼마를 주겠다. 최고로 10명, 10명을 동시에 등록시키면 얼마를 주겠다. 이게 대수 마케팅이에요. 아니면 퍼센테이지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좌측, 우측 매출 중에 좌우를 1대1 매출로 해서 10%를 주겠다. 15%를 주겠다. 아니면은 대실적과 소실적 기준을 2대1로 해서 15%를 주겠다. 12%를 주겠다. 10%를 주겠다. 아니면 3대1로 주겠다.
해외에서 들어온 마케팅 회사들 중에 여러 회사들은요, 소실적 매출액 대비 대실적을 2대1로 3대1로 잡는 회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처음 하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 사업자를 모셔오기 위해서 1대1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소실적이 30만 PB면 우측에도 30만 PB였을 때 12%를 주겠다. 15%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소실적 매출액이 30만 PB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면 대실적은 60만 PB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런데 이 수당 명목들 중에 누가 수당을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애터미를 창업하시면서 박한길 회장님께서 사업자로도 최고 직급을 가보셨고 경영자로도 활동하시는 어떤 그 경험에 있어서 이런 많은 수당 명목들이 있는데 구상하는 게 설계도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사업자라면 어떻게 해야 지속성 있게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이 일정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 사업자를 모시고 와야만이 가입비를 받아야만이 수당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말로 좋은 제품을 저렴하고 필요한 제품을 제공했을 경우에 소비자 집단을 모집할 수만 있다면 약 100명 정도의 소비자들이 만들어졌을 때 200~3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가져가는 게 초기 사업자다. 그렇다 해서 초보자에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배정해 놓은 결과 상위 직급자들이 매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5천만 원, 1억 정도의 월소득이 되면 정말 성공자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나 한 달에 5억, 10억 버는 사람이나 먹는 거 비슷하다. 타고 다니는 차 비슷하다. 어떻게? 5년, 10년, 20년만 지속적으로 그 돈 가져가 버리면 5억 버나 1억 버나 5천만 원 버나 먹고 쓰는 게 다 비슷하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일부 몇 사람이 수십억씩 월 소득을 가져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소득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위 소득이 너무 적어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무 하위 소득에만 맞추다 보면 상위 소득이 너무 매력이 없어져 버리면 일할 수 있는 욕구나 어떤 도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속적으로 상위 직급급에는 어느 정도 선, 이제 출발하는 사람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최소한 200~300만 원 정도의 소득 직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해서 같은 매출을 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당시 현존하는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2배에서 3배가 많게 만들어져 있어요. 초보자들은요. 근데 최고 직급자들은요, 다른 회사에 비해서 5배, 10배가 부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한 달이면 5천만 원, 1억씩의 소득이 계속해서 된다면은 매력 있다. 그러면서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상한선은 전체 소득에 대해서 상한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후발주자로 나오는 회사들도 상한선이란 얘기를 해요. 주급이 2천만 원이다, 2,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추천 매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 달에 수십억씩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에서 35%를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수 마케팅이나 퍼센테이지 마케팅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35%를 넘어가는 과부하가 가장 큰 문제다. 과부하가 걸리면 마케팅을 바꿔야 되거든요. 맞죠? 과부하가 걸려도 용맹스럽게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으면 그 다음 연도에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애터미 같은 공유 마케팅은 어떤 마케팅이냐면 과부하는 전혀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과부하가 제로입니다. 대신 공유를 한다는 것은 일정 자격을 갖춘 조건에 회사 전체 매출액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을 갖추신 분에게 금액을 나눠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 마케팅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엔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지금 30만 대 30만 PV 하면은 15점을 받고 그 15점의 금액이 얼마 정도 나와요? 7만 원 정도 나오죠, 요즘에. 근데 그 7만 원 나오는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15,000원, 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공유가 떨어지는 것은 매력이 없는 것처럼 과부하가 돼가지고 수당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공유 마케팅은 N가가 떨어지면 매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그 공유의 N가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제품이고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꾸준히 쓸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주력 상품들로 나와야 되고, 애터미는 그게 적시적소에 너무 잘 맞은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후원수당을 만들어내는데, 애터미의 후원수당 지급률이 약 한 25% 정도 됩니다. 후원수당이 애터미에서는 주력수당이에요. 후원수당의 25%를 애터미는 35% 중에 약 차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PB가 됐을 때 지금 현재 한 7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30만 PB에 7만 원이면 몇 프로 정도 돼요? (30만 PB에 7만 원이면요 10%면 3만 원, 20%면 6만 원, 한 23% 정도 되죠. 맞죠? 근데 요즘 애터미가 초기에 돈이 안 된다부터 시작하고 했던 분들, 그 회사 중에 12%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15% 12% 주는 회사는 36,000원이에요. 애터미께 훨씬 더 초본 시작한 사람한테는 매력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70만 PB가 되면 15점에 30점. 30점이면은 약 14만 원 정도. 12%를 주니까 86,000원 정도. 그 다음에 150만 PB가 되면 60점. 그러면 28만 원 정도. 근데 150만 PB 12% 하니까 18만 원.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초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 후원수당은 애터미께 훨씬 더 많죠.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애터미의 후원수당은 저희 회사의 주력수당입니다. 그런데 그 초기의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5천만 PB가 됐다. 상한선입니다. 300점이에요. 300점이면 이게 금액으로 한 1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맞죠? 20배니까. 30만 PB에 20배니까 15점에 300점이니까 매출은 20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늘었는데 점수는 20배뿐이 안 줬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애터미는 후레쉬라는 걸 시켜요. 애터미에서 후레쉬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죠. 후레쉬는 없는 게 좋아요. 후레쉬가 없으면 좋은데 N가가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후레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월별로 후레쉬를 시켜요. 후레쉬를 안 시키면서 N가가 보존되면 그보다 좋은 건 없죠. 근데 후레쉬를 안 시킨다는 것은 이미 발생한 매출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N가가 누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최소 30만 PB를 달성하기 전까지, 첫 수당을 받기 전까지는 이유 없이 누적이다. 평생 누적이다. 월이고 년이고 상관없다. 하지만 30만 대 40만을 받은다면 10만 PB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맞죠? 내가 만약에 10만 PB를 할 것 같으면 오늘 날짜로 30만만 놓고 내일 넣죠. 오늘 넣을 일이 없죠. 후레쉬가 된다는 것은 100%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제품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대실적이든 나올 걸 반복해서 수당을 받은 사람은 후레쉬가 되는 게 맞다. 좋아서가 아니라 N가 보존을 위해서. 그래야 비전이 있다. 그래야만 5천만 PB 이상 하신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서 후레쉬를 시킬 수가 있다. 2천만 PB 대 5천만 PB는요 3천만 PB예요. 차이가요. 4,900만 PB를 해도요 2천만 PB 주고 2,900만 PB는 후레쉬를 시켜버려요. 소실적 기준에. 대실적까지 같이 하면요 2천만 대 2천만에 250점을 받는데 5천만 가기 전까지
6천만 원 PB를 매일매일 후레쉬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후레쉬를 안 시킨대요. 계속해서 해준대요. 그러면서 주급으로 2,500만 원을 주국점으로 놓는데요. 애터미는 주국점이 일일 극점이 800만 원 곱하기 14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주국점이에요. 800만 원이 주국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2,500만 원이 주국점이래요. 2,500만 원 하려면 3억 PB. 그러니까 5천만 PB 곱하기 6 하면은 3억 PB예요. 여기는 2억 4천만 PB면은 2,5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어요. 12%를 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PV로 봤을 때는 애터미보다 6천만 PV가 적는데 애터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받아간다. 이 부분은 상위에 있는 수당이 너무 집중이 돼 있다. 이걸 후레쉬를 안 시키는 게 좋은 거냐, 후레쉬를 시키는 게 좋은 거냐. 이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후원수당이 얼마만큼이나 잘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5천만 PV의 300점은 30만 PV의 15점의 20배입니다. 맞죠? 점수로요. PV는 훨씬 많지만. 그러니까 20명이 받아갈 걸 1명이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 극점도. 그러면 일주일이면 6명이에요. 6번이에요. 120명이 받아갈 수당을 1명이 받아간다. 이게 이제 후원수당의 극점이다.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점을 받으면 15점 받은 사람 20명 걸 받아요. 일주일치를 모으면 매일 20명 걸 받으니까 120명 걸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회사의 극점이에요. 이게 맞죠? 근데 이 회사는 2,500만 원을 극점을 받으려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PV. 이 2억 4천만 PV를 하면 한 사람이 2,500만 원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2억 4천만 PV에 후레쉬가 없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1억 2천만 PV를 하고 있는 2명이 2,500만 원을 받아갈 거예요. 합의. 후레쉬가 없으니까. 똑같은 12%니까. 그때는 그 다음에는 6천만 PV에 4명, 3천만 PV에 8명, 1,500만 PV에 16명, 750만 PV에 32명, 3,750만 PV에 64명, 약 1,700만 PV에 128명. 맞죠? 약 800만 PV에 256명, 400만 PV에 512명, 200만 PV에 1,024명, 100만 PV에 2,048명. 그러니까 2,048명이 받아가야 될 돈과 한 사람이 받아가야 될 돈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러면서 중복되는 게 퍼센테이지가 12%는 누수 없이 다 빠져요. 이게 몇 번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12번에 12%. 근데 이게 매출액 PV는 6%니까 매출액 대비는 6%예요. 그러니까 72%가 후원수당으로만 풀려요. 근데 후레쉬를 안 시키고 계속해서 준다라는 전제면요, 72%는 언젠간 다 풀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과부하가 오죠. 그래서 과부하를 방지하는 방법은 퍼센테이지를 낮추든가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낮췄을 때 매력이 없어지니까 높은 퍼센테이지를 주면 후레쉬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처음에 그걸 만들면은 사업자분들이 안 오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다고 해. 계속 줄 줄 알고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하가 오면은 없애기 시작을 해요. 만들었던 수당들을 다 만들고 싶은데 이 만들었던 수당들을 없애기 시작을 해요. 또 하나, 수당을 받으려면 그 다음부터는 조건들을 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후원수당은, 애터미의 후원수당이 아직까지 바이너리에서 나오는 초기 사업자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강이에요. 이보다 많이 주는 후원수당은 없어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최악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후원수당 중에서 최악이에요. 그런데 되고 나니까 최악이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있었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만 모집해도 초기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게 우리 마케팅이다. 이 부분을 후원수당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다. 근데 그 후원수당이 정확하게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애터미에서는. 근데 그 25%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냐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매력적인 마케팅 플랜으로 만들어 있으면서 과부하에 대한 염려는 붙들어 매셔도 된다. 엔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타격이 되고 매출이 커지면서 조금씩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PV를 많이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신 PV를 많이 주는데 엔가가 떨어지면 PV는 몽땅 줘가지고 엔가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는 곳에서는 PV를 많이 주면서 엔가를 안 떨치겠다. 우리는 그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부하가 무서워서 퍼센테이지 마케팅을 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PV가 있고 CV가 있어요. PV가 있고 TV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자격을 갖추는 승급 PV는 매출액 대비 50%를 준다. 근데 과부하가 무서우니까 그 50%가 다 돈인 줄 아는데 CV, TV,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출액 대비 20%만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겠다. 30%만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런 회사들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 그 회사들에서 제일 탐나는 게 누구냐면 네트워크를 처음 접한 애터미, 우리 회원들. 그러니까 처음 만남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러면서 그런 회사들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가시면 좋은데 그 부분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가입비가 있냐 없냐. 많은 회사들에서 우리는 또한 매출을 조금 더 후레쉬를 안 시킨다라고 하는 회사들 있죠. 그 언젠가는 시킬 수밖에 없고 그걸 안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동 유지가 막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건 나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 소개한 모든 소비자들까지 다 해야만이 그게 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이 떨어진다. 이게 저희 후원 수당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25%. 그다음에 추천 매칭 수당이라는 게 뭐냐? 후원 수당이냐 매칭 수당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은 과부하들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 후원 수당을 극도로 줄여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추천과 후원 수당을 같이 해서 살아남았던 유일한 회사, 탑 클래스에 올라갈 정도로 뛰어난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없어져 버렸던 회사 중에 하나가 후원 수당은 내가 추천을 하든 스폰서가 추천을 하든 추천하신 분이 추천을 하든 소실적 월 매출액에 300만 원을 극점으로 뒀어요. 300만 원을. 네트워크는 내가 소개하시는 분들 있죠. 네트워크 내가 몇 명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을 성장시켰느냐 라인에 의해서 내가 소득이 결정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추천하시는 분들의 추천 매칭이 있는 조직은 별도의 추천 계보도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등록을 하고 추천 계보도가 한 명도 없는 사람, 추천을 한 명도 안 했어 나는. 이 사람은 300만 원이 극점이라는 거예요. 500만 원이 월 극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천 계보도를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소개했으니 이분이 일을 한다 했을 경우에 후원 수당을 받아가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후원 수당을 받으면 300만 원을 받으면 한 사람 받을 때마다 내가 300만 원을 똑같이 받는다. 이게 매칭이에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여러 명을 추천을 했고 그 여러 명을 추천시킨 사람을 전부 다 후원 수당을 받게 도움을 줬으면 내가 가장 많은 소득을 받는다.
그래서 후원수당은 똑같이 300이지만 추천하는 사람이 10명이면 3,300만 원의 월소득을 받는다. 이건 과부하가 없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근데 처음 오는 다른 회사에 있는 회사를 끌어들이다 보니까 우리 후원수당도 많이 준다. 어디 있어? 매칭수당도 많이 준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네가 한 명만 소개하고 이 사람이 돈을 받으면 이 사람이 받는 돈의 30%, 40%를 네가 받는다. 그런데 이게 과부하가 오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괜찮다. 애텀에서 회원해갖고 제품 쓰고 있는데 한 줄은 푹 커진 데가 있어요. 그 정도면 너는 돈방석에 앉았어. 그런 것 같아, 여기서 보니까. 그랬는데 과부하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네가 일주일에 이 사람한테서 돈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는 매주 써야 된다. 2단계까지 받으려면 너는 40만 원은 매주 써야 된다. 이게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매칭수당이에요. 그러면서 매칭수당은 당신이 소개한 1대에서 2대에서 3대에서 4대에서 뭐 30%, 15%, 10%, 5%를 받는 즉시 내가 이렇게 올려받는다. 수당을. 이게 이제 매칭수당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봅시다. 이 매칭수당을 받으려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후원수당을 받았을 때 얘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와서 무지 열심히 했어. 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2명 카드 어렵게 끄었어. 그러니까 100BV래. 1000BV 12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위로 나를 소개해 주신 분이 4만 원을 가져간대, 매칭으로. 요거까지는 괜찮아. 나하고 같이 동행했으니까. 내가 2명 그 고생할 동안에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18,000원을 가져간대. 그 위에는 쳐다보도 못했던 미국에 있는 사람이 12,000원을 가져간대. 6,000원을 가져간대. 이게 매칭이에요. 이게 매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수당은 내가 소개한 사람을 다 내 밑으로 추천을 내가 걸어야 돼요. 두 라인뿐이 없으니까 내 바로 밑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전부 다 나로부터는 1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좀 더 지나서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해갖고 여기다가 쫙 후원을 했어. 하고 추천을 내가 가져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추천했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분이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네 스폰서한테 가서 얘기해라. 요리. 네가 수당 받아봤자 나한테는 어도 안 한 놈이고. 이해되세요? 조직이 추천 매칭이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내리 추천을 주지 않으면 조직이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추천 매칭은 한국과 같은 정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미국처럼 한번 후원을 가려면 한 400km는 기본이고 한 2000km씩 떨어진 데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추천 매칭이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 회장님이 이걸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소비자 집단으로 내가 직접 추천하든 후원하든 추천 계보도가 필요 없다. 후원 수당으로만 해서 5,000 대 5,000, 300점을 극점으로 둬버린다. 그 다음에 직급수당에 저희는 7%를 뒀어요. 직급수당이 약 7% 정도 풀려요. 현금으로. 이 직급수당은 뭐냐면은 그 7% 중에, 그러니까 직급수당을 100%로 놨을 때 세일즈 마스터 첫 번째 직급에다가 절반을 풀어놨어요. 세일즈 마스터 절반을 풀어놨어요. 그리고 팀장 이상들로 놓고 봤을 때 나머지 50%를 가지고 직급수당을 만든다. 직급수당은, 그러니까 저희 마케팅, 하이브리드 마케팅이라는 게 직급수당의 강점을 최대한 많이 가져온 거예요. 이거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직급수당과 후원수당을 합쳐서 거의 상한가가 결정이 돼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과부하를 없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극점이라는 걸 뒀는데 후원수당의 극점만 극점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매칭수당이 있다,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막 한 달에 뭐 수십억을 벌 수도 있다, 수억을 벌 수도 있다. 그 번다라는 게 단순히 비전일 뿐만 아니라 이 35%를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직급수당이 약 7% 정도를 받아가는데 세일즈 마스터에 50%를 배정했다. 승급 프로모션. 이 승급 프로모션은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최고 직급이 됐을 때 정말로 좋은 지분 하나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회사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라는 그 최고 직급이 됐을 때 일시불로 그 정도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진정으로 목돈 들여서 은행 거 아닌 내 거 만들자. 10억짜리 집 사는데 원금 2억이고 8억이 대출이면 그 은행 거예요, 내 거예요? 빚내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차도 현금 주고 사라. 집도 현금 주고 사라. 근데 그것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10억을 현금으로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션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프로모션이요 0. 몇 %예요. 짜 맞추기식 후발주자들이 개념 없이 설계도 없이 마케팅을 많이 주면 오겠지라고 와서 과부하 걸리면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회사들에서 매출이 적은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전체를 많이 차지하는 거지 0. 몇 %예요. 해외여행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회사 3%, 5%씩 차지하는데 이것도 1% 이내예요. 이거 가지고 다 보내주는 거예요. 센터 지원금 2%. 전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마케팅 플랜인데 여러 가지를 다 줄 수 있으면 정말로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일단은 저희 회사는 공유 마케팅입니다. 앵가가 보존돼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마케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제품력이 최고 강해야 된다. 마케팅에서 돈을 좀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좀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제품, 최저가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나오면은 아마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초기 사업자한테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여기에다가 현란하게 추천수당 준다, 후원수당 준다, 직급수당 준다, 뭐 준다, 별의별 이야기 다 해봤자 초기에 가져가는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애터미가 전 세계 최강이에요. 이제 몇 년 안 된 회사가 그것도 매출액도 1년에 한 500억 정도뿐이 안 된 회사예요. 작년에 우리 9,100억을 했던 국내 매출로 보니까 1억 이상 연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쭉 보니까요 1인당 평균 소득이 애터미가 2억 얼마 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는 3억이 넘어요. 연 매출액이 500억 정도뿐이 안 되는 회사가 한 사람이 받아가는 소득자가 3억이 넘는 수당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럼 50에서 영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간 사람들을 보니까 애터미가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전체적인 마케팅의 흐름이나 그 부분을 봤을 때 애터미 마케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애터미는 후원 수당만 있다. 왜 매칭이 없지? 추천이 없지? 추천, 매칭 다 합쳐놓은 것보다 강해요. 애터미는 직급수당, 프로모션 준이라고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돈을 못 받아가나? 천만의 말씀. 그 돈은 언젠간 나도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받을 것이고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봤을 때 거의 미비합니다. 의미 없을 정도로 미비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비전이 주는 거예요. 해외여행 프로그램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참 많아요. 돈으로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은 굉장한 비전이 돼요. 굉장한 동기부여가 돼요.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마케팅들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생긴 회사들 전부 다 준다고 그래요. 다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매칭도 아무 조건도 없이 준다, 뭣도 없이 준다, 다 준다. 근데 좀 하다 보면 락이 걸려요. 좀 하다 보면 있는 게 없어져요. 아니 준다겠다가 안 준다는 것이 마냥 좋대. 여행 프로그램, 직급수당, 프로모션 전부 다 있다가 없어졌어. 근데 사업자들은 좋대. 그게 없어져갖고 후원수당을 더 주면야 상관없죠. 10%씩 주던 후원수당을 이런 걸 없애가지고 15% 준다고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남아있는 수당은 똑같아. 근데 기존에 주겠다는 건 다 없앴어. 그건 무슨 말이냐?
퍼센테이지나 대수 마케팅이 걱정하는 과부하가 아비차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애터미 마케팅의 후원수당, 직급수당 이 두 부분에 하이브리드로 생각하는, 즉 말해서 종합적으로 장점들을 다 합쳐놓은 어떤 마케팅, 어떤 플랜이 갖다 붙여도 이 애터미 플랜이 최고다.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게 뭐냐? 첫 번째가요, 이 마케팅을 처음 짤 때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 사업의 주축인 처음 시작한 일정 기간의 사업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소득이 꼭 돼야 되겠다. 상위 최고 성공하신 분들에게는 일정 어느 정도 수준의 소득은 돼야 된다. 그 이상은 프레시를 시켜도 비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밑에다 갖다 놓는다. 이 설계 도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게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게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번 리더 사업자가 이런 세미나를 운영한다면 벌어서 다 쏟아야 돼요. 다 쏟아야 돼요.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면 뭐 할 겁니까? 회원들 모아가지고 행사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 버리는데. 그런 어떤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마케팅이 구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애터미에 오신 것이 정말로 천운입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가면 더 좋겠지. 아주 그냥 애터미 아니면요, 집에 가서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안 그러면요, 흔히 말하는 테헤란로 다단계 거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바탕으로 아마 최고의 수당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